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자는 말이죠. 윤심을 말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민심을 직시하시고요. 배신자들과 결별로 그것을 증명하셔야 하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세상이 참 어지럽죠. 정치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면 여러 가지 사회 구성원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말이죠. 그냥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게 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적과 동지조차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이 어지러움이 더해지고 있는 것만 같은데요.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초반의 화두가 거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탈당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게 사실 좀 기가 차는데요. 윤심을 거부하고 민심을 말하고 있는 국민의힘 주자들을 보면서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물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안철수 의원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기에 그냥 입 좀 닫아라는 메시지를 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옳은 소리 하다가도 뜬금없이 이상한 소리 할 때도 있죠. 홍준표 대구시장은 말이죠. 이 보수와 진보와의 갈등이 극단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이 상황, 이게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졌다. 필요하다라고 하면 민주당에게 내각을 내줄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라면 못할 것도 없다. 좀 어지럽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말이죠.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진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무 답답하죠. 그리고 한동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윤심보다 중요한 게 민심이다. 민심이 딱 5천만 배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윤심과 민심을 끊어내기 위해서 용을 쓰고 자빠진 정치인들, 이들은 과연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을까?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말이죠. 고장난 게 아니고요. 정치를 망가뜨린 자들이 지금 그들의 세력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말이죠. 대한민국 정치를 망가뜨린 자들의 이름을 밝혀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름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뭐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은 한동훈이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김무성, 유승민, 뭐 이준석 거론되는 배신의 이름들이 있고요. 여기에 항상 요리조리 피해 다녔던 권선동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볼까 합니다. 저는 정치가 고장났다라기보다는 정치 흉내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도덕과 양심이 고장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고장났다. 이 말이 국민들에게 많이 와닿았나 봅니다.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보면 말이죠.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죠. 국민적 신뢰를 잃고 있는 이 정치판, 이제 뭐 혐오까지 가고 있는 이 판에 사실 그들만의 정쟁을 넘어서 이제는 본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정치가 많이 후져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말이 좀 빠져 있지 않을까? 저는 정치를 망가뜨린 이름을 정확히 적시하라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 이름 중에 가장 앞장 세워야 하는 이름을 권성동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떠오르는 강자죠. 한동훈. 그리고 여전히 십몇 년간 정치 양아치로 그의 지분만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먹고 자빠진 이준석에 대해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쓰러질 때 침묵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방조했고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을 기획 정치의 무대로 만든 자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개혁이라는 탈을 쓰고 있는데요. 자신들의 배신과 기획을 미화하면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고 차기 권력 찬탈에 용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많이 똑똑해졌죠.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섞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꼬라지가 된 거죠. 가면은 벗겨졌고요. 이들의 이름은 기록될 겁니다. 권선동, 한동훈, 그리고 그의 주변의 이 배신의 세력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는 권성동 이번에 그 뭐 원내대표 이렇게 하면서 다시 박수로 추대됐다. 참, 두 번의 대통령을 무너뜨린 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국민의힘에서 이 지도자로 계속 추대하고 있다라는 건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또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권선동은 말이죠. 단 한 번도 보수를 지킨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쓰러질 때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 흔들릴 때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항상 뒤에서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칼을 쥐고 있었다라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6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말이죠. 권선동이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장이자 지도부였습니다. 충분히 말할 수 있었죠. 탄핵은 무리다. 법적으로 안 된다. 우리의 보수의 대통령 박근혜를 지켜야 된다. 정치적 선동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만 했었어도 당내가 술렁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앞장섰던 김무성과 유승민과 합작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정청래가 맡았던 역할을 말이죠. 권선동이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의 모양은 민주당과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 당이 다른 그런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당에서 배출한 그 대통령을 상대로 권선동이가 정청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분노 포인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권선동은 말이죠. 그때 당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탄핵 반대 성명도 없었고요. 당 지도부 차원의 방어 입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입장문조차도 없었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자율투표라는 미명 아래에 당내 친박계 의원들을 고립시켰습니다. 그렇고 보수는 무너졌죠. 그 결과 문재인이 탄생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권선동은 뭐 아름답게 금배지 유지하면서 지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도 반복된 침묵이 있었고 반복된 배신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방금 말씀드렸죠. 자율투표. 그 자율투표가 다시 한 번 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냐 부결이냐 그 중요한 시기에 다시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권선동이 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당론 없이 자율투표 하자. 이번도 똑같았죠. 당은 갈라졌고 이 한동훈의 이 세력들이 우르르 떼줄이 가서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습니다. 이 권선동은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지 정치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준석과 한동훈과 탄핵 세력의 원팀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입니다. 한동훈 캠프에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누가 합류했냐? 최재형이 합류했습니다. 이 흐름으로 완벽히 이 이준석, 권선동, 한동훈이 이미 원팀이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최재형이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의 감사 원장이었고 이준석 체제에서 종로 전략공천을 받은 대표적인 반윤 인사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동훈과 손을 잡았다라는 것, 곧 한동훈이 이준석의 기획 정치에 편입됐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동훈이 걸어왔던 길을 생각해보면 이준석과 별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롱 프레임의 좌파들보다 더한 짓거리를 해왔고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에도 이준석처럼 본인을 비방하는 글에 대해서는 차단을 했었고 이제 와서는 윤석열과 다르다라는 선언을 했었고 또 중도 코스프레를 하고 자빠졌죠. 그리고 유승민계 인사들이 재결집하고 있는 모양새도 갖춰졌습니다. 이게 이준석의 복사판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승민, 김무성, 권선동 이 배신 연합은 드디어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준석, 한동훈, 최재형이 손을 잡는 순간 다시 줄이 이어진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권선동이 있기 때문에 유승민과 김무성이 연결이 되어 있고 최재형이 이준석을 물고 들어와서 한동훈과 연결을 시키고 참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몰락시킨 이름들이 줄줄이 떼줄이 한동훈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배후들이 한동훈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수를 재건하겠다라는 이름으로 가장 먼저 보수를 해체하고 있는 자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말이죠. 그 배신자들의 얼굴이자 그 배신의 연합의 완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신의 공식이 드디어 한동훈으로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다음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김문수 전 장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더 이상 빅텐트, 이준석을 끌어안는다, 뭐 범보수 연합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조금 삼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형이 한동훈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들어오면서 너무나 명확해졌기 때문이죠. 한동훈 이코르 이준석 이코르 권선동.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배신자 공식입니다. 한동훈과 이준석이 원팀이면 말이죠. 유승민과 김무성 그리고 투건까지 한동훈과 원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이 세력들이 다시 원팀이 된 것이다 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죠. 이보다 더한 경고는 없습니다. 이제 국민들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 원팀을 꺾을 연대는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김문수 후보가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식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바깥에서 새로운 전선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경고하고 있죠. 잠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당, 2030들이 주축이 돼서 보수의 재건을 논하는 그 신당 창당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대선이 끝나고 나면 다시 시작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권선동과 손잡는 순간 누구든 탄핵 세력 원팀의 일부로 기록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자는 말이죠. 윤심을 말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민심을 직시하시고요. 배신자들과 결별로 그것을 증명하셔야 하는 겁니다. 윤심은 침묵하고 있지만 민심은 많이 움직이고 있죠. 우리 국민들은 이미 선택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의 탈을 쓴 배신의 세력들과 거리를 두고 누가 진짜 보수를 배신했는지를 국민들은 알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배신자 연합에 결코 속아서는 안 되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TV였습니다.